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플릿 투자 8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스플릿 투자 1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계좌 1 상황입니다. 현재 13종목을 보유 중인데 아래쪽에 있는 3종목은 제가 한 주씩 매수하여 보초병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실제 각 보유한 종목은 10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CGV와 강원랜드를 신규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럼 코스맥스는 10주를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약 40일 만에 현황 기록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좌 1의 거래 종목입니다. 거래한 내용을 보면 먼저 매도 이유를 알아보시면 NH투자증권과 한국자산신탁은 제가 배당 목적으로 지난 연말에 투자를 하였고, 배당락 후에 매수가 이상 상승하면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약 3개월간 계속 하락과 보합으로만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상승을 해서 제가 두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매도한 후에 좀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륙제과는 부탄가스 및 캔유 제조기업으로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5월 초까지 보유할 예정이 있으나 단기 상승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맥스는 단기 상승으로 부분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 중입니다. 실리콘웍스와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주를 편입한 것인데, 매수하자마자 두 종목 모두 많이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여 제가 실리콘웍스는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하락하면 재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주로 편입했지만 이 실리콘웍스와는 다르게 실적 대비 너무 고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하여 손절 처리했습니다. 이 종목 선정 실패를 한 것입니다. 동아화성도 배터리와 수소차 관련되어서 신사업 진입한다고 해서 매수하였으나 너무 고점에 진입하여 손절 처리했습니다. 이 종목도 종목 선정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은 수액 전문 기업으로 점진적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로 판단해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편입된 JW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회계감사 한정 판정을 받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제가 이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손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계좌 2의 상태를 보시면 셀바이오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좌 2의 거래 내역을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계좌 1에서 8% 이상 하락하여 제가 계좌 2에서 79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 후에 4% 이상 상승 시점과 8% 이상 상승 시점에 39주와 40주를 매도를 해서 이렇게 5%, 11%를 이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현재 계좌에 잔고는 없습니다. 셀바이오텍은 기존의 78주에서 추가 50주를 매수를 더해서 128주로 증가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좌 1의 1분기 수익률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익을 수익률을 보시면 대충 이 정도의 상태고, 계좌 2의 1분기 수익률도 대충 이렇습니다. 얼마 안 되죠. 어제 주가가 좀 올라서 계좌 2는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 선정 및 매수 이유를 보겠습니다. 대륙제과는 자, 이렇게 코로나 전보다 이렇게 많이 회복을 좀 하였습니다. 회복하였다가 다시 좀 하락세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에 이때 단기 하락 구간이 발생돼서 제가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오래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이 대륙제관에서 만드는 제품이 맥스라는 부탄가스 제품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이렇게 1960, 1970, 2100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총은 960억이고 매출액은 2100억인데 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퍼가 그렇게 높지 않고 해외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 주가를 보면 5월 초경이 고점인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때가 여행이나 나들이를 하는 시점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5월 초경에 매도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빨리 상승하는 바람에 제가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봐서는 너무 빨리 매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재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은 자, 코로나 전의 상태의 주가를 회복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기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만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 안 했고 저평가 상태로 보여지나 이 매수에 발견한 문제가 있습니다. JW 바이오 사이언스를 자회사로 편입해서 자회사 적자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매제약이 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회계감사 한정 판정, 그다음 관리 종목 선정 이런 문제 때문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가 손절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2020년 12월 당기순이익으로 마이너스 60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JW 바이오 사이언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여기에 자금 지원이 돼서 손실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JW 그룹 전반적으로 그렇게 현금 창출 능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JW 그룹 안에서 생명과학이 가장 장사를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JW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 JW 생명과학 아래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작년에 없던 자금 지원을 시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W 그룹과 자회사가 빨대를 꽂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것만 없다면 장기 투자 매력이 있는 회사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줄어들면 실적이 회복되고 주가는 현재 코로나 전의 상태보다 아직 반 정도 약간 넘는 이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 사서 기다리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CGV도 강원랜드와 비슷합니다. 매수 이유가 코로나가 줄어들면 회복될 것이다. 이 종목도 코로나 전 상태까지 주가는 상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주식을 매수해야 주가 하락하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고 2, 3년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시 계속 매수 예정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기다림의 시간과 돈을 교환합니다. 매도 이유 및 반성입니다. ENF 테크놀로지와 실리콘웍스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와 실리콘웍스 둘 다 반도체 호황이라서 제가 매수한 종목인데 이미 선반영으로 주가는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반도체 호황 때의 최고점 대비 현재 ENF 테크놀로지는 약 66% 정도가 이미 상승해 있는 상태고, 실리콘웍스는 31%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이 ENF 테크놀로지의 재무제표인데요.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증가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리콘웍스를 보시면 숫자에서 보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모두 반도체 섹터지만 저는 ENF 테크놀로지는 버리고 실리콘웍스를 선택했습니다. 아들, 잘 보고 있니? 너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보고 배워서 실수를 줄이도록. 자, 동화화성입니다. 동화화성은 2차 전지와 수소차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좀 무리하게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가지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이 회사가 매출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순이익도, 이익도 증가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미 주가는 2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상태인데 주가 대비해서 이익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지는 미래의 구간에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여서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코로나 직전 대비하면 이게 한 80에서 90% 정도 이미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소되면 이 코로나 오기 직전의 주가 상태, 그러니까 6,500원 상태 여기까지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 지난번의 고점 대비 지금 거의 지난번 고점 대비 근사치 와가 있는데 이미 이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때 상황에서는 중국의 사도 보복 전의 어떤 영향, 그 다음 문정권의 반일 감정 전략, 그 다음 코로나 발생 전 상태, 그 다음 미중 갈등 문제 해소, 이런 4가지 관점이 이때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4가지 모두가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12,000원 선에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가 모두 해소가 되어야 뚫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가 해소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은 제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매도하려고 주문을 했지만 체결이 안 돼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최근에 유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되어서 이 유동성 증가 때문에 주가는 한 30% 정도는 상승 요인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앞으로의 1년 이후를 보더라도 너무 많이 상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관한 생각입니다. 돈을 벌려면 가능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분산 투자는 투자금이 수십억 이상 되는 경우에 위험 회피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나도 5종목 내외로만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왜 종목 수가 자꾸 많아지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것은 내가 어느 종목이 더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다.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한두 종목만 보유하지 왜 어저렇게 많은 종목을 보유할까요?
결국은 나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 점점 종목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을 오늘 기준에서 비교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대륙제관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한두 종목만 매수하지 왜 다른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결국은 집중 투자라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국은 개인의 그 계좌에는 여러 가지를 담아서 펀드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해야만 종목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